월 300만 원 대 월 20만 원. 당신의 노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20만 원만 내고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해온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연을 들으면서 늘 가슴에 남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 되지 말고 내 공간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무릎 수술을 하고 자녀 집을 오가며 눈치를 보는 순간 그 말이 제 삶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월 300만 원짜리 요양원, 정말 그곳이 노후의 해답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도 요양원이 편하지 않겠어? 24시간 간병인이 있고 돌봄도 해주니까.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들었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돌봄은 편했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어. 가족은 멀어지고 내 삶은 병실에 갇힌 것 같았어. 저는 평생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의 노후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결국 그 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공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무릎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갈리는 듯한 통증, 밤마다 저릿하게 쑤시는 무릎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숙님,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의 시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을 돕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술은 힘겹게 마쳤지만 회복은 더 어려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무릎은 곧장 붓고 화장실 가는 길이 마치 등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 먹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따뜻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계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왔다고 방에 들어와 장난을 쳤고 며느리도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안도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내 노후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에 제 이야기는 점점 끼어들 틈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들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신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나도 친구들 부르지도 못하겠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상담하던 어르신들이 흔히 하던 하소연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결국 눈칫밥이더라. 제가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어두었던 바로 그 경고가 이제는 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시설도 괜찮고 전문 인력도 있으니까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엄마 연금에 집 전세금 이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학자금에 쓰면 되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남는 돈은 내가 쓰겠다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숨이 막혀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버거워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전문시설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뎌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집까지 내놓으라니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해답일까요? 비용만 본다면 월 300만 원. 돌봄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집에 있자니 몸은 불편하고 일상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제게 요양원을 권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래, 요양원이라 거기가 정말 답일까?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막상 제 인생에 닥치니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의 첫인상은 늘 비슷합니다. 깔끔한 건물 외관, 정리된 복도,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처음 둘러보는 가족들은 안도합니다. 아, 그래도 시설이 괜찮네. 밥도 주고 간병도 해주니까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표정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밥은 제때 나오는데 입맛이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어.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반찬. 내 식탁이 아니고 내 부엌이 아니니까. 24시간 간호사가 있다지만 급할 땐 기다려야 해. 배를 눌러도 다른 분 돌보다가 오면 내 고통은 이미 한참 지나갔어. 무엇보다 외로워. 가족이 처음에는 자주 오다가도 점점 발걸음이 뜸해져. 나중에는 명절에도 못 오는 경우도 많아. 그때 느껴지는 공허감은 말로 다 못해.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여긴 밥도 나오고 약도 챙겨주니까 몸은 편해. 그런데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 내 손으로 문 열고, 내 손으로 장 보러 가고, 내 손으로 밥 짓는 그 작은 자유가 너무 그리워. 사람은 몸만 돌봐선 안 돼. 마음이 같이 살아야지.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적게는 월 25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여러분, 이 돈은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라 거의 집 한 채 월세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은퇴한 노인에게 매달 300만 원은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집을 전세 놓거나 팔아야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전세 놓고 이자만 받아도 충분해요. 엄마도 편하고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요. 그 말은 계산상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을 잃는다는 건 내 삶의 뿌리를 뽑히는 것과 같다. 요양원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엔 물리치료나 프로그램, 점심 먹고 낮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 저녁 먹고 9시면 취침. 규칙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젊을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잠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노후에 들어선 요양원에서는 그 작은 자유마저 사라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차 한 잔 끓여 마시는 게 낙이었어. 근데 여기선 안 돼. 주방은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 내 손으로 끓인 차 한 잔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 관계의 거리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가족의 방문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만 오게 됩니다. 엄마, 미안해. 바빠서 못 왔어.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어르신들의 눈빛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다 그 뒤돌아선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식들이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사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워. 내가 가족의 짐이 되지 않으려 들어왔는데 결국 가족과 멀어지는 건 더 큰 짐 같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노후의 최선일까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실까요? 요양원의 문을 처음 열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편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작은 그리움과 큰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돌봄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안정은 있지만 온전한 나의 삶은 사라집니다. 저 역시 아들의 권유로 요양원을 고민하면서 머릿속으로 수십 번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일까? 내가 원하는 건 단지 편안함일까? 아니면 존엄과 자유까지 함께 지키는 삶일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요양원을 고려하시는 분,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그러나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요양원, 과연 이것이 노후의 정답일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양원의 현실을 깊이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나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나? 몸은 돌봄을 원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고, 혼자서는 일상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나만의 부엌, 나만의 침대, 나만의 생활. 그 작은 것들을 빼앗기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재활 운동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오랜 지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복지주택 들어봤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아니, 그게 뭐예요? 노인 아파트 같은 건가요? 그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처럼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주택이 있어요. 월세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지원사가 주 몇 번씩 찾아와서 돌봐주기도 해요. 응급 비상벨도 설치돼 있어서 위급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뭐라고요? 월세가 20만 원대라고요? 그리고 내 공간도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복지관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방금 복지주택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이에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건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쩌나인데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무엇보다 집은 집이죠. 본인 방, 본인 부엌, 본인 생활이 유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 아닐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처럼 자유를 빼앗기지도 않는 길.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도 돌봄의 손길은 필요한 만큼 받는 곳. 여러분,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노후에도 선택지가 있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길은 분명히 있었구나. 자꾸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존엄. 내가 원하는 노후는 단순히 편안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창문을 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복지주택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공간일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처럼 깔끔했고 주변에는 공원과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구경 오셨군요. 그 순간 마치 제가 손님이 아니라 이미 이곳의 주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1인 거주용 복지주택입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단정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그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방처럼 쓸 수 있는 곳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사 오시면 직접 커튼도 달고 작은 화분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내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결국은 공동공간, 공동규칙, 공동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작더라도 내 집, 내 공간, 내 선택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찾던 노후의 또 다른 답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후의 선택지를 요양원 아니면 자식, 집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노후의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분 역시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복지주택을 직접 보고 돌아온 그날,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작은 불빛을 본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노후에도 아직 길이 있구나.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오늘 새로운 곳을 보고 왔다. 복지주택이라고 하더구나. 생각보다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부담이 적더라. 엄마는 거기서 지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다니? 엄마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데 왜 곤란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전세 놓아야 하는데 그게 계획이랑 안 맞잖아요.
우린 그 돈으로 대출도 갚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가 요양원에 계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 결국 내 집이 문제였구나. 내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 집이 그들의 눈에는 현금처럼 보였구나. 며느리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속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하고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지쳐요. 그래서 요양원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주택은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도움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 집과 전세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 내가 늙어서 의지하려고 남겨둔 작은 공간, 그것마저 내어주고 요양원 병실 침대에 누워 눈칫밥을 먹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 며느리의 표정, 손주의 웃음소리,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경계는 내가 세워야 한다. 내 삶의 경계, 내 집의 경계, 내 노후의 경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산으로 들린 적 없으신가요? 엄마, 아빠, 이게 다 엄마, 아빠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집, 돈, 전세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받을 때다. 내 집은 지키고 내 노후도 내가 선택하겠다. 다음 날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집은 전세 놓지 않을 거다. 엄마는 복지주택에 들어갈 거다. 그곳에서 살면서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집 전세금 없으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지 엄마 인생이 아니다. 엄마의 노후는 엄마가 선택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단단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의 길이다. 경계는 내가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돈의 경계, 관계의 경계, 삶의 경계. 그 경계를 흐리면 결국 남이 내 삶을 대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세우면 비록 작은 방에 산다 해도 그곳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도 눈치 보는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노후는 선물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책임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지켜야 하나, 자식에게 맡겨야 하나,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다른 길이 있나?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경계는 스스로 세우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집에 입주하던 날,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겁다는 건 이제 정말 자식 곁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가볍다는 건 드디어 내 공간, 내 선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크진 않지만 단정한 방, 낮은 싱크대, 안전 손잡이가 달린 화장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내 세상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적막이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내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생활지원사가 찾아와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비상벨을 누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짧은 안내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옆집에서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로 오셨죠? 우리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해요. 같이 나가 보실래요?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있을 때는 TV 볼 때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손주의 뒷모습,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던 숨죽인 한숨 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간병인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비용을 내고도 사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매번 사람 바뀔 때마다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지긋지긋함,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복지주택은 달랐습니다. 비용은 월 20만 원 남짓,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주인인 공간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잘 수 있고 친구를 초대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자유가 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자식 곁에서 눈칫밥을 먹다 스스로의 길을 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래, 잘 왔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었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무릎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다닐 수 있어요. 이 짧은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 자신의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을 털어놓을 때 저는 다시 현장에서 일하던 때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컴퓨터 강좌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는 손주와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도 직접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가 넓어지니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전세금 문제로 멀어졌지만 제가 당당히 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자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영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배웁니다. 우리도 나중엔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들 민수도 늦게나마 찾아와 화분을 들고 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결정이 맞았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자식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깨닫고 변화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제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비용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졌고, 관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한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에게 기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복지주택,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답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입주 자격은 무엇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며 사는 노후가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 주민센터 게시판에 그 해답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뿐 아니라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